안녕하십니까. 자, 409페이지입니다. 제 9절 가스 설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전기 설비 했죠. 이론 또 전기사업법 이야기 봤습니다. 자, 제 9절에 가스 설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크게 가스는 이제 사용되는 가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도시가스하고 LPG라고 하는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률이 다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화법. 이렇게 다른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 학습은 도시가스화법의 일부를 이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가스 설비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9회 때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비 중에서 가장 출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가스 특성, 제가 말씀드렸던 LPG라고 하는 것과 도시가스 원료인 LNG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개론에서도 감지기나 이런 측면에서 학습이 됐었을 거예요. 비중이 무겁다, 공기보다 가볍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감지기의 위치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는 하나 이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이제 요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 사용 시설. 가스 사용 시설. 가스 사용 시설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계량기 있습니다. 계량기. 배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 사용 시설인데요. 어때요? 쳐다만 봐도 무섭지 않아요? 폭발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스 사용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려면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또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기술 기준, 물론 이제 검사 기준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기술 기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볼 겁니다. 하나는 이격거리와 관련해서 볼 거고요. 그러니까 가스 누설되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 좀 띄워놔라. 이제 요 얘기 이격거리와 관련해서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자체의 배관이 위험하니까 그죠? 뭐 상수도 배관이 밑에 지나가는데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다가 콱 쳤어. 물 새고 마는 거예요. 그죠?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데 포크레인이 콱 쳤어. 스파크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났어. 망하는 거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 배관 자체 이건 가스 배관이다. 혹은 뭐 이렇게 표면 표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표시되는 사항 또 뭐 색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이건 이제 많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409페이지 보시면 가스 설비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가스 공급 시설의 설치는 좀 개념상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가스 공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 단지에 이제 가스를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죠? 세대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간선시설로 가스배관이 지나가요. 물론 이제 고압입니다. 바로 세대에서 쓰는 압은 저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을 일정하게 압을 만드는 기기가 있어요. 이걸 정압기라고 하고, 정압기가 있는 곳이 이제 정압기 실이 되는데, 자, 이렇게 일정 압으로 해서 이제 세대를 보내주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방에 이 도시가스 라인이 없어요. 그죠? 이게 도시가스 라인이 쭉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산속에 이제 아파트 하나 공기 좋은데 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가스는 여기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정 개수의 가스 저장 시설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차량으로 뭐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싣고 와가지고 여기 가스 저장 시설에 이제 충전을 하고 가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그 차량 중에 가스 차량 있잖아요. 그럼 그 충전소가 밑에 그 저장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지 내 저장소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자, 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 석유가스를 배관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여기입니다. 그렇게 된다. 먼저 얘기한 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아닌 지역에서는 용기를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도지사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서 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0 이렇게 같이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특성 나옵니다. 도시가스, 그 다음에 이제 LPG.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령인데, 이건 이제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가볍게 하고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는, 414페이지에 나오는 가스 사용시설 기술, 시설 기준, 기술 기준,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이 많잖아요. 그죠? 양이 많다 보니까, 요거 이제 정리하는데 좀 애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서 찾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죠? 찾기도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자, 우선 이제 이격거리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스위치를 딱 킬 때 번쩍 이렇게 하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스파크 같은 것들, 아니 콘센트 같은 거 이렇게 하다가, 그죠? 근데 거기에 가스가 누설이 돼가지고 잔뜩 고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어디가 누설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용접이음은 제외합니다. 이런 곳에 누설될 수 있죠. 또 어디? 가스 계량기. 자, 이런 곳에는 가스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과 이제 위험 요인, 대표적인 것이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이런 것들하고는 이만큼을 떼라 그럽니다. 정리할 수 있겠죠? 또 전기 접속기나 전기 전멸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면 콘센트 스위치 이런 거예요. 그죠? 30cm. 그리고 전선. 물론 이제 저압 전선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0cm, 15cm죠. 절반이니까 또 절반, 15cm 이상을 띄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 이렇게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보완합니다. 이 전선은 전련이 안 된 전선을 얘기를 하고요. 전련 조치가 안 된 전선을 얘기를 하고, 전련된 건 관계없어요. 그리고 굴뚝이 있어요, 굴뚝. 요 굴뚝은 단열 조치가 안 된 굴뚝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30cm.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계량기인지 이게 뭐 개폐기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뭐 크게 어렵잖아요. 여기 기역자. 계량기든 개폐기든 이렇게 기역자로 시작하는 건 60이고요. 전멸기든 접속기든 이게 지읒자로 시작하면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얘가 기역자로 시작하고 얘가 지읒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보다 하나씩 내려오고 얘도 여기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서 그래요. 무거워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초성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가스 계량기하고 개폐기 계량기는 60, 전멸기 접속기 이렇게 뭐가 안 된 굴뚝은 30, 또 굴뚝인 전선인데 전련이 안 된 전선이 1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찾아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배관의 이음 부위도 예전에는 일정 수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적절한 거리만 유지해라. 유지할 것,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일단 이게 이격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414페이지에 1. 배관 설비의 가의 시설 기준에 배치 기준의 가나 다를 보시면, 그러니까 414페이지에 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 그러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요 얘기. 자, 그리고 41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다, 라, 마, 바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에 반가로 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배관의 이음부와 뭐 이런 것들은 적절히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가 어딨냐면 위에서 보면 다 있죠. 반가로 다, 반가로 라, 반가로 마. 거기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어요. 상부에. 415페이지에 반가로 마에 동그라미 2번.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표면 표시 볼까요? 그럼 요 표면 표시는 이렇게 가스 배관을 하나 제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 가스 배관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써놓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가스명, 또 사용 압력, 최고 압력이죠. 그 다음에 흐름 방향을 표시하다. 가스 흐름 방향.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스 배관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죠. LNG. 뭐 압력 뭐 0.2 뭐 메가파스칼 뭐 예를 들면 흐름 방향 뭐 이렇게 써 있다. 표면에 가스 배관. 뭐 필요한 것들 써 있죠. 그런데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실무니까 가스 배관을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흐름 방향은 지하 매설 배관에는 이건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는 이 흐름 방향을 꼭 해놓는 이유는 누설이 됐을 때 우리가 1차 측의 밸브를 잠그기 위해서 이걸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누설이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밸브를 잠그면 안 돼요. 그죠? 여기 있는 밸브를 잠가야 됩니다. 이렇게 흐르니까. 그러니까 지하 매설 배관은 뭐 필요가 없고요. 색상은 가스 배관 색상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배관에 가스 배관의 색깔을 보신 적이 있어요? 가스 배관 색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라고 적색 같은 거, 벽돌색. 혹시 다른 가스 배관 색깔 보신 분? 가스 배관이 무슨 색이에요? 그래,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책에서 얼핏 보신 분 노란색이요 이렇게 하고, 직접 보신 분은 그 붉은색인데 약간 적색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직접 본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자, 그 정리를 합니다. 자, 우선요, 여러분들이 보신 배관은 지상 배관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매설된 거 보신 건 아니잖아요. 매설된 건 본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매설 배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매설된 거는 이게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건 보시질 않았죠. 매설돼 있으니까.
일반 이제 보신 거는 요 지상배관인데, 지상배관은 원칙은 황색입니다. 황색. 노란색이 맞는데, 근데 실제로 황색이 아닌 게 많더란 얘기죠.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1, 2, 3 하면 황색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요 1, 2, 3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가스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색이죠.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쫙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묘해요. 벽돌색 건물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두운 톤의 건물이든 노란색으로 가스배관이 싹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 참 안전도 안전이지만 이게 좀 미관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황색 띠를 이중으로 이렇게 걷죠. 황색 띠를.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요 요게 이중의 황색 띠입니다. 이중의 황색 띠를 1m 높이에다가 이중의 황색 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폭이 얼마냐? 폭이 3cm 이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게 다 노란색이다. 아무 색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벽돌색을 쓴 그 가스 배관 있죠? 아까 선생님 보셨던 그 가스 배관을 1m 높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노란 띠가 이렇게 두 줄이 싹 있을 거예요. 규정은 이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뭐 1cm도 안 되게 이렇게 살짝 펴고 이렇게 노란색 해놓은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규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 2, 3 하면 황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41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가 차고요. 반가로 차. 그 위에 보시면 반가로 자가 있습니다. 반가로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어요. 415페이지고요. 4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차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시면 자가 있습니다. 자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관은 그 외부에 딴딴딴 표시를 해라. 세 가지 표시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상 배관은 뭐 이렇게 황색으로 하고 1, 2, 3이면 안 해도 된다. 매설 배관의 경우는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리됐습니까? 예, 좋아요. 지금 요 시설 기술 기준은 또 넘겨도 있고요. 어우, 많아요. 정확히.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요.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 이격거리와 배관, 표현 표시와 색상, 이 정도로 해서 역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는 잘 출제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부분은 423페이지에 소방 설비입니다. 어, 423페이지 제10절 소방설. 아까 가스 설비가 9회 때 나오고 10회 때부터 계속 안 나왔잖아요. 지난해 소방 설비 관련된 문제 18회 시험에서는 4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례적이에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소방 설비가 사실은 이 설비 쪽에서는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하나는 이론입니다. 이론. 요거 시설개론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죠. 감지기가 뭐 어떻고 뭐 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예.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뭐 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열심히 하죠. 자, 그리고 관계 법규 과목이 있어요. 그죠? 그죠? 관계 법규 2차 과목이죠. 그래서 요 2차에서 화재 뭐 올해부터 이제 법명이 좀 바뀌었어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또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죠? 법규 시간에 또 공부하시죠? 아직 여기까지 안 했죠? 했어요? 임대주택법 하고 있어요? 임대주택법? 건축법, 임대주택법? 네. 자, 어쨌든 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차 관계법규 법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있어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실제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32가지의 소방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다 만들어 놓겠어요. 위에 보시면 스프링클러 있습니다. 저게 어떤 형태의 스프링클러고 저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가 다 나와요. 예전에는 뭐 여기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이건 이제 14회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다 이번에 이제 두 문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스 설비 잠깐 봤잖아요. 가스 설비와 소방 설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가스 설비는 어려운 게 없어요. 소방 설비는 무지 어려워요. 이제 해보다 막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이제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요 화재 안전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 부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론에서 정리를 하시니까 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주로 이제 요거를 실무적으로 다시 편집을 하는 거예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여러분들 법규에서도 공부를 하시지만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법률이지만 법규 문제와 실무 문제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필요로 부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이제 이 소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땐 이제 이론적으로 뭐 이건 뭐 시험과 관련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화재라고 하는 부분을 왜 이렇게 이제 중요도 있게 자주 나오고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화재, 소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3요소, 뭐 4요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화재 무섭죠? 화재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불은? 부주의해서. 여러분들 그 화재가 뭐 여러 가지 화재가 있습니다. 뭐 예전 담뱃불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실화 막 이렇게 쫙뭐불 놓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전기 누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스 화재 폭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 소방안전연합회에서 발표한 가장 많은 화재 빈도수를 차지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뱃불. 네, 담배 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담뱃불로 화재일까요? 아니에요. 상상도 못합니다. 어떤 화재일까요? 전기 화재예요. 전기 화재.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쇼트, 단선에 의해서 혹은 단락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적으로도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단락이라고 하는 합선 쇼트는 이렇게 선이 붙으면서 과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이론상. 그러면서 열이 납니다.
이 전기 화재가 가장 많이 빈도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전기 화재가 과연 물론 이제 부주의해서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실화나 담뱃불, 뭐 가스, 뭐 이런 것처럼 정말 막 보여지는 그 부주의냐? 그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까?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의 3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만 있으면 불은 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가연물. 불에 탈 수 있는 것. 가연물은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죠? 그냥 널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산소. 산소도 주변에 널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발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발화 온도만 이르면 산소와 가연물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실무로 가시면 제일 스트레스 요인으로 옵니다. 저도 사실 1900년대, 그러니까 뭐 괜히 가보경장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1990년, 90 뭐 2, 3, 요때 정말 수신반이 오동작이 많아가지고요. 주경종을 다 눌러놔요. 화재 감지 막 이렇게 놔도 뭐 신경도 안 써요. 왜냐면 너무 오동작이 많아가지고 켜놓을 수가 없을 정도. 요즘 이제 많이 발전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감지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된데 이런 데는 막 이렇게 경종을 눌러놓고 울리지 않게끔 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어쨌든 이 실무에서 이 소방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렇게 문항수도 많아지고, 예전에 소방에서 한 문제, 뭐 어느 순간 두 문제 나오다, 뭐 세 문제, 이렇게까지 막 나오니까. 어쨌든 우리는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전략상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 화재의 3요소를 하나만이라도 없애면 또 불은 끌 수가 있어요. 또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연물을 없애면 우리가 제거 소화라 그러고, 뭐 산소를 없애는 것 차단,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걸 차단하게 하죠. 발화 온도를 낮추는 것 냉각,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소화 형태로 이게 또 발전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점점 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학습을 하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그러면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걸 이제 소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불을 끈다라는 의미보다도 전체적인 예방 활동까지 다 포함된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소방이라 그래요. 관련된 설비를 이제 소방 설비라 그러고, 요 소방 설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아는 것에서 출발이 되죠. 항상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소방 설비를 5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이 났다. 그럼 불을 꺼야 되는 설비가 필요하죠. 그게 이제 소화 설비가 있죠. 대표적인 것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자, 불을 껐어요? 네, 이렇게. 소화 설비. 근데 이제 소화 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저 스프링클러 있죠? 저것도 불 끄는 설비죠. 소화 설비라 그래요. 뭐 옥내외 소화전 뿐만 아니고, 뭐 간이 투척용 소화 용기, 주방에 있는 확산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굉장히 많아요, 또 종류가.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불을 끄는 설비를 소화 설비라 그러고요. 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재 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 있죠. 이걸 경보 설비라 그래요. 불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이제 여기 사람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 다른 공실에 화재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 근무 쓰는 사람이 근무 쓰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 근무 쓰는 친구와 근무를 서는 친구가 감지기라는 친구죠. 감지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화재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설비. 그러면 화재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걸 수신반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표출을 시키죠. 방송을 하거나 비상 방송 설비나 뭐 이런 설비가 이제 여기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을 직접 끄는 거고 이건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예요. 예, 그 다음에 불난 사실을 알면 피난을 해야 되죠. 피난 설비가 있습니다. 피난 설비. 피난 설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네. 이상구형 픽토그램 이런 친구가 하나 있죠. 그죠? 이 친구가 흰색 바탕에 녹색이에요. 녹색 바탕에 흰색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친구. 예, 이게 이제 유도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등. 이 유도등을 비롯해서 여러분 극장 공연장 같은 데 보시면 깜깜한데 밑에 바닥에 화살표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또 더 나아가서 딱 나가려고 이쪽에 이제 보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반대쪽으로 나가야 돼. 근데 창문이에요. 딱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딱 뭐가 있어요? 완강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완강기도 그럼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식사하시다 이렇게 창가를 보면 완강기가 있어요. 있긴. 근데 진짜 응급 상황에 저걸 탈 수 있을까? 사실 훈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걸 안전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 완강기도 실제로 이제 체결도 해보고 던져서 이렇게 십자로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하면 사실 좋은데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또 이제 공동주택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 잘 안 하죠. 완강 이런 거 안 하죠. 물론 이제 층수에 따라 이게 다 기준이 있어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완강기는 몇 층 공동주택은 몇 층에서 몇 층까지 뭐라 하고 막 이렇게 다. 그리고 방향도 하나가 이쪽에 있으면 그 다음 층은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교차가 또 안 되게끔. 왜냐면 화재가 있는데 다른 매달려가 한쪽에 이러면 또 걸리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 매트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그 뭐죠? 그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뛰어내리면 텅 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 그 공동주택도 그게 있는데 사실 화단 같은 게 있어서 참 설치가 참 용이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피난 설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소화 그러니까 이제 화재는 물로 끄죠, 그죠? 물로 끄죠. 그래서 이제 소화 용수 설비라는 게 있어요. 이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 저수조가 있잖아요. 지하 저수조. 여러분 급수 설비에 쓰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소화용 저수조가 또 별도로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소화 라인에 연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소화 활동 설비라는 게 있어요. 이 소화 설비가 아니고 소화 활동 설비. 이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을 끄는 설비를 돕는 설비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연 설비 같은 겁니다. 연기를 빼주는 거. 불을 끄고 싶은데 연기가 꽉 차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연기를 자동으로 빼주는 거예요. 제연 설비. 또 소방관이 왔습니다. 소방관이 왔는데 뭘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연결할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뭐 연결 설비나 비상 콘센트 설비 이런 것들이 소화활동 설비. 소화활동을 돕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 424, 425에 걸쳐서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참고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안 돼요. 참고 하시라는 거죠. 참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참고 해야 돼. 이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참아야 되냐면 실제 이제 시험에 그 5번에 소화활동 설비 있잖아요. 425페이지에. 거기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써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 한번 써봐라.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거는 최소한 쓰는 건 어렵더라도 구분하실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 이게 소화 설비구나. 아, 이게 경보 설비구나. 이런 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법규적인 측면으로 가면요. 요게 이제 법규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잖아요. 이 법률의 핵심이 뭐냐면 427페이지. 그 소방시설 그 적용 기준, 요게 이제 법규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시설이, 이러한 시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옥내수화전 설비다. 그럼 면적 얼마 되는 곳에 뭘 설치를 하고 뭐 몇 층부터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규에서 뭐 아주 잘 나오고요.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법규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건설이 그러니까 그 설치거든요. 설치 쪽이니까 관리 쪽이라기보다는 설치 쪽이니까 법규에서 일단 공부를 하고요.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나오고 실무에서도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일단 요 내용이 다 숙지가 되어야지 그 각각의 경우를 또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소화설비의 적용 기준, 경보설비의 적용 기준, 피난설비의 적용 기준 또 그 적용이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데 뭐 지하상가에도 적용이 되고 극장에도 적용되고 공동주택에도 적용되고 막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공중주택만 이제 또 다 모아서 이렇게 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또 꽤 많죠. 이렇게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조금 공부를 했는데 여기 네 문제, 세 문제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가성은 좀 다르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된 소방설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동주택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 공동주택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자, 지금 이제 기본 과정이에요.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용어, 구분, 뭐 이런 걸 해놔야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불러요. 특정 소방 대상물. 뭐 우리가 뭐 의무 관리 대상, 주택법에서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장기선 계획 수립 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듯이, 이러한, 소방시설 적용이 되는, 이 소방설비가 있는 그러한 건축물, 이거를 특정 소방대상물. 그래서 이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화재 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소방대상물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특급, 하나는 1급, 또 하나는 2급. 이렇게. 그래서 특급 특정 소방대상물, 1급 특정 소방대상물, 2급 특정 소방대상물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의무관리로 되어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다 2급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크든 높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2급이. 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시 특급 1급, 2급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을 이제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있다, 없다, 선임 돼 있냐, 안 돼 있냐. 선임됐으면 선임 신고까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법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하고 선임 신고는 선임되고 나서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부터 요런 제도가 신설이 됐죠. 사실은 지난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안 나왔어요. 지난해.
근데 올해 살짝 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 소방 관련된 법률은 정말 잘 바뀌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올해 19회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짚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 소방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되고 선임 신고해야 돼요. 똑같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그럼 이제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는 어떻게 둬야 되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430페이지 보시면 바로 넘기신 거예요. 430페이지 보시면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 나오고 소방 안전관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431페이지 쭉 보시면 특정 소방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이렇게 43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급 1급, 2급이 있다 그 얘기예요. 43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가, 특급, 나 1급, 다 2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다 2급에 박스 안에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5번을 보시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다 2급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급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2급 특정 소방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두셔야 되고 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도 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둬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죠? 433페이지에 보시면 아파트,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거 책을 내고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바뀐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 보조자 실제 이제 우리 필요한 곳이 이제 아파트인데 요렇게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세대 안 되면 보조자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300세대 이상인 것만 둡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인 것만 두고 300세대마다 한 명씩을 추가하는 거예요. 세대마다 1명이 추가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항 1호의 경우는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이런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게 해석이 애매했거든요. 그럼 300세대 한 명 두고 600세대 둘 두란 소리인지 300부터 599까지 하나를 두란 얘기인지 이게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300세대 이상인 것만 적용이 되니까 299세대까지는 안 둬도 돼요. 보조자. 300부터 이제 300세대마다 한 명씩 이렇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를 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가 이제 유지 관리 하잖아요. 자위 소방대 조직하고 소방 훈련하고 이렇게 합니다.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점검도 하고. 자, 그래요. 이제 가장 그 화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른 설비하고 다르게 이 소방은요 사후 약방문 우리가 얘기하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기능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어요. 그럼 다 전소됐겠죠. 만약에 저게 터졌으면 미미했겠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점검을 볼까요? 네. 자체 점검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즘 법이 엄청 강화가 돼가지고요. 예전에는 자체 점검한 거, 특히 작동 기능 점검 같은 경우는 보관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소방서 관리업자가 하면 무조건 다, 자체 보관이 아니고 다 보고입니다. 30년 보고.
뭐 어쨌든 예, 요 자체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게 다 전소되고 나서 뭐 기능이 이래서 잘못 이건 의미가 없어요. 미리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이라 그러고요.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제일 여러분들 소방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미리미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겠다. 이것도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그럼 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것, 이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 기능 점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작동 기능 점검도 자체 점검이고요. 종합 정밀 점검도 자체 점검입니다. 자체 점검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얘도 자체 점검, 얘도 자체 점검이에요. 자체 점검은 둘이 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기능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이 공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럼 화재가 발생이 됐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감지기가 화재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겠죠. 연기 감지기가 있다. 혹은 열 감지기가 있다. 그러면 그 감지기가 막 열이 막 이렇게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일정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인식해서 보내주죠. 신호를.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경보설비에서는 화재 쫙 사이렌이든 방송 딱 비상방송하고 저쪽 기계실로 가서 수화수조에 있는 펌프를 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펌프에서 이제 물을 막 끌어가지고 보내죠. 화재된 장소로. 보내는데 실제로 요 스프링클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건식이든 습식이든 뭐 일정 양식에 따라서 뭐 알람 밸브든 아니면 뭐 준비 작동식 밸브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러한 부분에 신호를 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물이 이제 터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신호를 다 주는데 얘가 터지지 않아. 그럼 실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터지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얘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점검이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화재의 어떤 인식만 주면 되지 실제로 불이 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감지기에다가 열감지기다 그러면 뭐 점검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열풍기 같은 히터 있잖아요. 왜 이러면 뜨겁잖아요. 그런 걸 갖다 대요, 이렇게. 그럼 걔가 견디다 못해 쭉 이제 알람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탁 해서 이게 터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밑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펌프는 작동을 하지만 물은 가면 안 되죠. 그죠? 물은 가면 안 되잖아요. 펌프는 돌아도 물은 가면 안 되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체절 운전이라 그래요. 운전을 하는데 몸을 딱 끊어놓고 하는 거예요. 뒤쪽으로는 안 가게끔. 2차 측의 밸브를 잠가 놓는 거예요. 이게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이 주관식 써봐라.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체절 운전. 만만치 않아요, 소방은. 자,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펌프가 막 기동한다. 그러면 이게 체절 운전이 아니고 실제라면 터졌겠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합니다. 작동 기능 점검. 자, 종합 정밀 점검은 뭐냐? 종합 정밀 점검은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보는 거죠. 네, 써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연히 이 감지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온오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조 변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요 10에 맞춰서 규정에 맞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칸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쓰다 보면 어디는 스프링클러가 많고 어디는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법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재안전 기준 이러한 것들에 적합한지까지도 이런 건 기본이고 보는 걸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을 볼게요. 대상. 지금 봤던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 작동 기능 점검 대상. 특정 소방 대상. 자, 그리고 이 종합정밀 점검은 아파트의 경우는 1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종합정밀 점검도 해야 돼요. 자,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11층이라는 거는 지난해, 그러니까 이 7회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16층이었어요. 11층으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요, 요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방 준공이 딱 되면 이제 소방 준공은 건축물의 사용 검사, 우리 이제 주택법이라면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과 거의 같이 해요. 승강기는 좀 빨리 합니다. 빨리 하는데 소방은 거의 준공 날 때, 건축물 준공 날 때 같이 나요. 준공이 나면 요 사용 검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종합정밀 점검을 합니다. 종합을 해요. 1년. 그리고 종합을 하고 6개월이 있으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 종합은 무조건 1년이에요. 종합 한번 하면 1년. 그러니까 작동과 그리고 종합하고 나서 또 작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작동과 작동도 또 1년입니다. 그런데 종합과 종합, 작동과 작동은 1년인데 종합과 작동 사이는 6개월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집어넣게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합과 작동을 같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이렇게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규모가 아닌 10층짜리고 뭐 작은 규모다 그러면 작동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작동만 하겠다. 작동만 하는 데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1년마다 1년 딱 되면 1년 되면 작동 또 1년 되면 또 작동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과 작동을 할 때는 종합하고 나서 6개월이 있을 때 작동을 해야 돼요. 6개월을 꼭 지켜줘야 돼요. 자, 누가 하느냐 점검 자격을 보면 이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뭐 관계인,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 뭐 이런 사람. 또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종합정밀 점검은 좀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종합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는 소예요. 그래서 소는 다시 소로 또 나뉩니다. 이 소는 뭐냐면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 소는 소방시설 관리사. 이 소는 소방기술사예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느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때는 요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어요.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는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할 때, 요자가 할 때는 요게 여기인데 인력 배치 기준을 봅니다. 여기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할 때 요거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 인력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이야기가 지금 437페이지에 자체 점검의 구분, 대상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 이렇게 구분해 봤고, 그 다음에 438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3번에 나번에 보시면 438페이지예요. 3번의 나번을 보시면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1번의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그죠? 2번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배치 기준, 또 3번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의 보조점검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은 뭐 여러분들 개론해서 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441페이지 화재 일반에서 이제 화재 구분, 또 연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연소, 소화 뭐 이렇게 돼 있고, 소화 설비 이제 그 소화기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이 목적이거나 차단이 주 목적이겠죠. 그래서 디귿번 442페이지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냉각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이 호스 부분이 나가면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손이 얼 수도 있어요. 잘못 쏘면. 이러한 부분들 되어 있다. 그 할로겐 소화기는 그 사회화탄소와 티오메트리 약재의 용기에 압축 저장됐다라는 부분도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고 설비는 이제 우선 불난 사실을 이제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근무자 감지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443페이지죠. 기억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고 감지기. 그거 이제 18회 시험에도 나왔는데요.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할 때 열 감지기는 주로 열. 열의 온도 차를 이용하면 차동식. 또 일정 온도가 올라야지 이게 화재다라고 인식하는 건 정온식 그래요. 두 개 장점을 이용한 건 보상식인데, 그래서 이제 사용처가 다릅니다. 온도 차만 가지고 화재로 인식하면 주방 같은 때는 맨날 화재라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리 안 할 때와 요리할 때 온도차가 나니까. 그런 데는 정온식을 써요. 그래서 요리를 하더라도 일정 온도를 넘을 수는 없잖아요. 화재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그러나 거실 같은 데는 온도가 갑자기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 화재로 볼 수 있죠. 그런 데는 차동식을 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이거 틀을 잘 잡으셔야 되고요. 이게 다가 아니죠. 더 해야 되니까 소방시설에 분류하는 거, 이 소방시설에는 안전관리자가 있다는 거, 보조자가 이렇게 이제 신설이 됐다는 거,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체 점검의 기본적인 측면에서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 이제는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검자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자나 이런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게 되면 다 3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하느냐 실무적으로 거의 안 합니다. 다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좀 쉬셨다가 운송설비 관련된 부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